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금융, ESG 펀드, 절대적인가? 아니면 또 다른 컨셉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펀드라고 해서요, 요즘 금융가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ESG가 무엇일까요? MSG라고 해서 화학조미료의 그 이니셜이죠. 마찬가지로 ESG도 이니셜이겠죠. ESG에서요, E는요, environment, 환경을 뜻합니다. S는 social, 사회를 뜻하죠. G는 governance, 지배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ESG가 높은 회사, 즉 환경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지배 구조가 투명한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가 바로 ESG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환경부터 알아볼게요. environment, 무엇을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후변화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탄소 배출량 여부, 에너지 소비량, 물 부족 야기 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요. 생산품도 마찬가지로 청정하게 생산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청정 생산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용수, 대기, 수질 오염을 하고 있는지,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대기 오염이나 폐기물 배출량 등이 어느 정도인지, 산림 벌채 등을 통해서 산림 훼손 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이라고 해서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효율적 관리와 인권 신장 이런 쪽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하겠죠? 그래서 직원의 성별 및 다양성 정도, 직원의 참여도, 직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비, 아니면 뭐 고용이나 조직 문화의 수준, 근속 연수가 길고 짧고 이런 것도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인권 및 노동 관행들도 양호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산업 안전, 안전한 그 작업장에서의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을 말하겠죠. 보건 안전 시스템이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외부 인증을 받고 있는지 여부, 산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장인지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고요. 데이터,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도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바로 소셜이 되겠습니다. 가버넌스 같은 경우는요, 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것들은 경영권 보호 장치나 주주의 의견 수렴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및 이사회의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위원회 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내부 고발자 제도를 통해서 고발자에 대한 어떻게 보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로비나 뇌물 부패 정도 체크하고요, 정치 기부금 정도도 체크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ESG 펀드가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업들은요, ESG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기업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파괴 기업은요, 스스로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제도나 법규로부터 뭡니까? 제어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배구조도 투명 경영을 실천해야 되고 정도 경영을 해야만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굳이 ESG를 평가하지 않더라도 기업 평가의 다른 부분을 체크하다 보면은 그 부분들, ESG 부분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업 생존의 원리 좀 알아볼까요? 기업의 주된 미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존속되지 않는 기업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기업을 설립해 놓고 나서 기업이 10년 만에 없어졌다. 그건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결국은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오죠. 같이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부분 당연히 뒤따라와야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도 생산해 줘야 되고요. 투명 경영해 줘야 되고 공정 인사하고 인재 중용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도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성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차적인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것은 바로 미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 나머지 부차적인 부분들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업을 평가할 때 주된 미션을 평가해야 되는데 부차적인 것을 먼저 평가한다.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ESG 펀드에 대해서 주객전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문제를 갖고 기업을 평가해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부차적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평가해서 1위가 됐는데 다행히도 그 기업은 뭐 절대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아주 좋겠지만은 그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ESG가 평가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 부분에서 엄청 떨어지더라. 근데 그런데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벡터 도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선물 시장에서의 교란이 현물 시장을 흔들어 놓는다. 이 뜻이거든요. 개는요, 몸통과 머리가 꼬리를 흔들어 주는 게 맞죠. 근데 꼬리가 흔들리면서 몸통이 흘린다. 결국 본질을 왜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의 가격 변화가 현물, 바로 주가 시장에 영향을 거꾸로 준다. 그래서 이것은 왜곡이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모두 CEO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CEO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EO를 뽑을 때 책을 많이 읽는다고 CEO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뽑고 나니까 CEO들은 다 책을 많이 읽는다. 이게 되겠죠? 우리가 배우자 선택 기준 아니면 애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외모나 키나 체격이나 경제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성격입니다. 바로 성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이고 애인으로 선택할 거야 하고 얘기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자, 배우자 선택 기준 알아볼까요? 1위는 바로 성격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외모나 키나 체격이나 경제력 등이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지 않는다면 1위 성격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됐다. 뭐 많이 구비됐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랬을 때 1위는 바로 성격이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도 선택 기준은 1위가 바로 ESG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이노베이션, 독보적 기술력,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순증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1위가 ESG가 맞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이노베이션이나 독보적 기술력,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순증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가 ESG다. 이것은 굉장히 허무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통 금융가에서는요, 고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 새로운 개념의 어떤 컨셉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행시키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브릭스 펀드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커모디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막 붙여가지고 판매합니다. 결국은 본질을 왜곡하고 포장에 너무 신경 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컨셉 펀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실체가 ESG 펀드라고 하면 실체가 좀 모호하고 평가가 자의적이며 주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데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ESG가 좋은데 평가가 기업이 굉장히 우수하더라. 그랬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ESG로만 평가할 경우 잘못된 투자를 강요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펀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요. ESG 펀드의 실체와 그 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